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청주 지하차도 수색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발생 한두 시간 전에 최소 2차례 이상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책임 소재를 두고 지자체 간 내탓 공방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 수사 등을 통해 가려질 전망인데요. 사회부 강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현장에서 수색은 마무리가 됐고 앞선 뉴스에서 제가 전해드리기로는 합동 감식은 좀 지연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사고 원인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14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번 충북 지하차도 사고. 일단 1차적으로 소방이 밝힌 사고 원인은 집중호우에 의한 도로 침수, 그리고 제방 붕괴입니다. 이 제방이 무너진 곳은 지하차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0m가량 떨어진 미호천이라는 금강의 하천입니다. 이 당시 미호천에서 다리 확장 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제방을 쌓았는데 이 제방이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폭우가 쏟아진 날 충북 오송에는 사흘 동안 약 500mm가 넘는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이걸 임시 제방이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고 결국 제방이 무너지면서 약 6만 톤의 물이 지하차도로 흘러 들어왔다고 소방당국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차도 안에는 침수를 막을 만한 어떤 시설이 있던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미 지하차도 안에 12톤의 물 정도를 막을 수 있는 배수 펌프가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요. 한꺼번에 많은 물이 물려 들어오면서 이 전기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동을 멈춰버린 겁니다. 네. 그럼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이 배수 펌프를 보호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는 오는 9월에 원격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완을 하려 했다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마철이 다 이미 지난 시점에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한두 달만 좀 더 땡겼어도 이런 참사까지는 막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른 기관들도 사실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홍수 통제소를 통한 참사를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하차도 통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수 통제소가 3차례나 하천 범람 경고를 한 사실이 정확히 확인이 됩니다. 일단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무엇보다 홍수 통제소가 직접 흥덕구청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때 흥덕구가 상급 기관인 청주시청에 보고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전부였습니다. 청주시청은 본인들은 지하차도의 관할이 아니다라면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버린 겁니다. 또 이 사고가 터진 뒤에도 행정당국은 예상을 못했다라는 식의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0cm가 되면 보통 승용차 바퀴가 반 이상 잠기는 그런 깊이이기 때문에 그 운행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 사고 임박하기 전까지도 그런 징후가 없었고 또 더군다나 그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제방이 유실이 되면서 그 유입된 하천수에서 지금 박스가 침수가 된 거기 때문에 3차례나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를 한 게 홍수 통제소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참사가 터지기 전에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들이 침수 한두 시간 전에 최소 2차례 이상 112와 119에 신고를 한 사실이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이 소방당국 설명을 보면요. 오전 7시 50분쯤, 그러니까 사고 발생 약 50분 전쯤에 미호의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는 민원인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소방당국 현장에 직접 나가기도 했거든요. 예. 제방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상황실의 내용을 전달했고 상황실은 청주시 당직실에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끝이었습니다. 이후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때 또 경찰로도 신고가 들어갔어요. 각각 사고 발생 100분과 40분 전에, 이건 최소한의 카운팅입니다. 이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행을 막아야 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당시 관할 파출소 직원이 다른 침수 현장에 나가 있어서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이 밖에 미호천교 확장 공사 과정에서 제방을 왜 모래 정도만 부실하게 쌓았냐, 또 지하 터널 배수 펌프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하는데요. 여러 정황을 지금 살펴보더라도 인재로 볼 만한 여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서울 침수 그리고 이번 지하차도 침수까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미숙한 대응,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사실 되풀이되고 있어서 좀 더 씁쓸한 부분입니다. 예. 모두 14명이나 목숨을 잃었고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통탄을 노릇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거 아닙니까? 반응이 그렇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좀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 YTN 취재진이 어제 희생자 한 명의 외삼촌을 좀 직접 만나봤거든요. 이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고 또 할머니랑도 살갑게 챙기는 밝은 조카였다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하도로는 저지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물이 불로 들어갈 건 뻔할 뻔한데 8시 30분, 40분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런 부분이. 그쪽에 진입 통제를 하거나 뭔가 알람을 주거나 뭐 진짜 방송을 하든 못 가게 하든 뭐 그런 게 좀 안 된 게 너무 안타깝네요. 네. 네, 이렇게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행정당국은 서로 내탓 공방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에 얽힌 행정당국만 아까 앵커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 7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무도 자기들이 완전한 관할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기관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행정당국의 보고 라인에 따라서 한번 차례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 금강 홍수 통제소입니다. 이 충북과 청주시, 흥덕구청에 3번이나 범람 위험을 경고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보고를 받은 흥덕구청, 그러면 상급 기관인 청주시청에 보고를 했다는 입장 정도에서 일단 멈추고 있고요. 예. 여기서 끝입니다. 충주시청은 사고가 난 지하차도가 관할이 아니라면서 일단 별다른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위 기관이라고 하는 청주시청, 이 상위 기관인 충청북도는 어떨까 봤더니요. 일단 홍수 경보를 받아서 CCTV를 지켜보기는 했다는 게 도청의 입장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입니다. 네. 이 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도청은 심지어 사고는 사실 우리가 제대로 대비를 잘못한 측면이 아니라 이 제방공사가 부실해서 벌어졌다는 해명도 내놓았거든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거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순간적인 수위 상승도 있었지만 공사하면서 좀 약화됐던 부분이 이제 약간 범람하는 과정에서 유실이 발생해서 이 침수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유실이 발생해서 침수가 발생했다 이런 말을 하는 데서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소방과 경찰 라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고 발생 전에 제방이 무너진 걸 눈으로 확인한 소방, 상황실에 통보했고요. 그러나 이 보고는 실제 도로 관리 주체인 충북도청까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안전망으로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상황을 전파하긴 했다고 설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후 대책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이 재난 대처 과정 어딘가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데도 청주시와 충북도 그리고 제방공사를 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서로 내 탓은 별로 없다면서 책임 줄이기 공방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씁쓸한 대목입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통보하고 보고하고 전화만 하다가 끝난 아무도 정확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이에 대한 규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충북경찰청이 들어갔습니다. 88명 규모의 수사관이 참여하는 수사 전담팀이 어제 꾸려졌고요. 이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뒤에 제방공사와 관리를 놓고도 어떻게 좀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국무조정실도 투입됐습니다.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를 한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 아니냐, 이게 진짜 증명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이상 단순히 지자체 문제로 전부 다 이 문제를 치부하지 말고 중앙정부라고 해서 책임이 자유로운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처벌자의 위치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위치까지 내려와야지 이 문제를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충분하고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홍수 피해 상황 궁금하고요. 예천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명이 발견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가장 최근 들어온 소식인데요. 예.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경북 예천에서 이 집중호우로 실종됐다고 추정되는 여성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천에는 지난 15일 폭우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이 된 상태였는데 이 실종자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오늘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신은 예천군 용문명 제곡리 일대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 정확한 신원은 현재 파악 중입니다. 이 외에도 여전히 실종자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 당국은 2천여 명을 투입해서 나머지 실종자도 찾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전북입니다. 이 전북은 사실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축구장 2만 개 규모의 농지가 지금 물에 잠겼다고 알고 있어서요. 앞으로가 좀 더 걱정이 되는데요. 전북은 이것 말고도 현재 토사와 낙석 등으로 도로 7곳이 파손이 됐고요. 산사태도 25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공무원 등 1,600여 명이 비상근무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종자가 오늘 아침에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분이 발견됐고요. 아직까지 경북 예천에서만 7분이 실종된 상태죠. 네, 빨리 좀 수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민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